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법규 명령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세부적인 내용 중심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법규 명령 파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정조가 있었고요. 정조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영조죠.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처분을 내렸어요.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뒤주에 가두는 처분을 했었죠. 그렇죠? 이런 처분을 할 때 이게 뭐 법령의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영조가 그때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영조의 감정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영조가 기분이 좋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세게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인치주의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 군주와 그 다음에 개인 사이에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라서만 예측 가능성 있게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법치주의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이라는 것으로 지배받기 위해서 했던 과정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소가 얘기한 일반 의지 있잖아요. 일반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일반 의지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로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내가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한테 준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올 때 핵심 과정은 뭐예요?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줬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준 거예요. 내가 법을 다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기로 하고자 하는 거지만 물리적 한계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민주적 정당성을 줘서 걔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내가 뒤주에 갇히건 군대를 가건 이러한 국가적인 작용이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 그래서 그 법규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대외적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건 뭐죠? 국민에 대해서 힘을 발할 때에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국회의원이 전지전능해야 되죠. 자, 이번에 김밥집에서 식중독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때렸죠. 자,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규정 중에서 김밥에서 어떠한 균이 검출돼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죠. 균은 무슨 종류가 있어요? 뭐 살모넬라는 뱀 이름 아니에요? 살지오넬라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균맨 이 정도면 알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균과 관련해서는. 근데 그 세균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법에 다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300명이 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식약청, 즉 그 행정작용을 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원칙을 지키면서 걔네들이 그걸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적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받았죠. 그럼 이거를 넘겨줘야 걔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법치주의니까. 여기가 형식적 의미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데 형식적 의미의 법으로만 하려다 하니 보니까 어때요? 감당이 안 되니까 니들도 좀 만들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래서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지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행정부에도 줘서 살지오넬라 균을 알고 있는 애한테도 이 민주적 정당성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거를 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수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수권에 의해서 탄생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법규 명령이 되는 거예요.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어떠한 배경하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적 기술적인데 법규성이 있는 것.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능력 부족으로 현실적 여건, 제약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 행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우리는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규 명령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당연히 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 김밥집에서 그 균이 나왔을 때 그 김밥집의 영업정지를 때리기 위해서는 기분에 따라서 때려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때려요? 법에 따라서 때려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그 균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그 균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죠. 행정부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해지고. 이거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이 법이 그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재판 규범성이라 그런 거예요. 즉 재판에 활용되는 규범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외적 구속력, 재판 규범성 이게 뭐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법규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법규명령은 무엇이다? 원래 법치주의의 근간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과정? 수권의 과정을 통해서 자, 얘한테도 수권을 줘서 국민한테 이런 효력을 발휘하는 뭐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에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 이걸 뭐라 그래요? 행정입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행정입법을 보는 거예요. 아, 행정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든 법이 바로 법규명령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과연 법규명령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자,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정하려고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 시대에 너희들 국민들은 3인 이상 모이도록 3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희는 2명도 모이지 마. 누가 내린? 국무총리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 내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규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법이죠. 법이에요. 누굴 위한 법이에요? 공무원을 위한 법이란 말이죠. 누가 지켜야 돼요? 공무원이 지켜야 돼요. 국민이 지켜야 돼요? 아니죠. 공무원 내부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뭘 얘기했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여기 있었죠. 지웠지만. 그럼 이건 뭐예요? 내적 구속력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내적 구속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지켰다 그래서 국민이 적법해져요? 어겼다 그래서 위법해지나요? 아니죠. 공무원은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게 되죠. 왜? 대내적 구속력은 있으니까. 자,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이 개념적인 구분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성립하고 있어야 나중에 형식과 실질의 차이에 의한 것도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에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생략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치주의. 자, 왕의 기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미리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자. 자, 그러면 권력기관과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선거라는 계약을 통해서 네가 정한 법이 내가 정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대로 따르는 거야. 원래 법치주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국회가 만든 그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법규력. 그렇죠? 대외적 구속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요? 살지오넬라균이라는 걸 국회의원이 모른더라. 이런 거죠. 김밥집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그랬더니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균의 이름을 모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애한테 내가 이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수권을 줘서 해보자. 그게 뭐예요? 법규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수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규성, 받은 명령, 이게 법규 명령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큰 틀. 아까 얘기했던 거. 식품위생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뭘 줘요? 수권을 줘요. 수권을 줘서 만든 게 뭐예요? 식품위생법 따라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붙어요. 그 다음에 또 따라지고 어떤 이름으로 붙어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또 따라 붙어요. 얘네들은 종속돼 있죠. 누구한테? 얘한테 종속돼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만들었죠. 얘네들은 행정부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대통령이 만들고 얘는 총리랑 각부 장관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얘네들은 얘한테 종속돼 있어요? 아니면 얘가 이끌어가요? 종속돼 있죠. 얘한테 종속돼 있잖아요. 왜? 이 이름만 얘한테 붙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거를 법률 종속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얘한테 받았으니까. 국회의원이 얘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자, 얘한테 받아서 뭘 발생했어요, 지금?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것, 그 다음 법규명령이라는 것, 실무적으로는 이런 이름 하에서 우리한테 법규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은 어때요? 큰 틀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정해요. 근데 세부적인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헬멧을 써야 되느니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큰 틀 하에서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서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뭔가 움직여서 하려고 그러려면 형식적이에요? 아니면 탄력적이에요? 형식적이죠. 다 모여서 의결하고 땅땅땅 때리고 절차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회기가 폐기되면. 그렇죠? 그런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는 그거보다는 신속하죠.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애들이 상위법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보다 어때요? 더 효율적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효율적이다.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동 킥보드라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도로 상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때 국회의원이 여의도에 300명이 다 모여갖고 야 전동 킥보드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개정할까? 이래서 어느 천년에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규제 사항을 다 정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 법규 명령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법규명령이라는 애는 어떻다? 자, 이걸 보는 거예요. 법규명령이라는 애는 행정부에서 만들지만 얘도 법규성이 있고 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이 있죠.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통제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얘도 공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있는 회의에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국무회의 승인 요소가 있죠. 시행령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도 법제처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 내부에서 정하는 행정규칙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자, 국방부에서 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이제 전투모는 이런 규격으로 해서만 사용해라. 내부에서 효력을 발생해요. 자, 그거를 관계부처 기관 조회를 할 이유가 없죠. 지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국방부 내부에서만. 법제처에서 그걸 관여할 일도 없죠. 왜? 국방부 내부에서만 하잖아요. 얘가 얘보다 탄력적이에요. 얘가 얘보다 탄력적이에요. 얘가 더 탄력적이죠. 얘는 어때요? 자동차로 따지자면 스포츠카예요. 얘는 중간차 정도 되죠. 쟤는 뭐예요? 거의 버스 트럭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이런 기동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분야? 자주 바뀌고 너무나 전문적인데 기술적인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법규 명령에서 법에서 얘한테 위임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위임을 주면 내가 얘의 빠른 엔진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행정 규칙이죠.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없는데 얘가 무슨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얘나 얘보다 빠른 엔진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 빠른 엔진이 필요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얘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은 얘가 해주고 엔진은 얘가 해줘요. 그래서 탄생한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법령 보충 규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법령 보충 규칙은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경우. 그럼 얘는 엔진이 필요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주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은 주는 거예요. 얘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얘는 없어요. 구속력은 얘가 있어요. 얘는 뭐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속한 엔진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럼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건 공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해요. 왜? 내가 너 빠른 엔진 때문에 내가 너한테 대외적 구속력을 줬는데, 그렇죠? 공포를 한다 그런 거는 뭐예요? 엔진을 쓰지 않으면서 얘한테 굳이 수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거는 규칙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규성을 얘랑 같이 해서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개념적인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법령 보충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개념 하에서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기형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법규명령, 행정규칙, 개념적 구분, 하이브리드.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 PPT가 있기 때문에 사실 PPT를 중심으로 가리킬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자, 주유소를 해요, 얘가. 갑. 근데 얘가 유사석유를 팔아요. 그래서 행정청에서 얘한테 영업정지를 2개월을 때렸어요. 자, 아까 우리가 법치주의의 근간은 뭐라 그랬어요? 자, 국가기관이 사인에게 어떠한 작용을 할 때는 얘 기분대로 해요? 법에 의해서 해요?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석유사업법에 자, 유사석유를 판 경우에는 자, 영업정지 6개월 이하 또는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대부분이 입법부에서 어떻게 해놔요? 이렇게 큰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재량을 줘요. 누구한테? 행정부한테. 자, 만약에 기속행위라 그래갖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 취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때리는 거예요? 입법부가 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반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재적 처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